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봄생의 원장 김태현입니다. 리얼 모델 유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경을 벗으시니까 이제 원장님 이마거상 하신 지 지금 1년 넘으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하시기 전하고 하고 지금하고 전을 알아요? 그쵸. 네, 사진으로도 뭐 보고 하니까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되신 것 그래요? 같아요. 눈이 좋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원래는 이제 눈가 이런데 주름도 많고 이랬는데 그것도 많이 주름이야 뭐 많지 뭐 지금. 아니 여기에도 이렇게 되게 주름이 많으셨어요. 미간에도. 미간 주름이 좀 좋아졌어요? 예. 좋아 보이시는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원장님 오늘은 이제 미간 주름이 아니고 그 팔자주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 팔자주름이 있으면 본인 나이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강 뭐 운동법 이런 근육 운동법 이제 근육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법도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봤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장님이 운동법 네. 처음 들어봤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팔자주름이 왜 생기는지. 네. 팔자주름이라는 거는 근육 있죠, 근육. 우리가 얼굴에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하는 근육의 경계 부분에 이게 근육이 붙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비가 돼서 웃는 근육이나 얼굴 근육, 얼굴 표정 근육이 없어지면 팔자주름이 없어져요. 팔자주름이란 입 구강, 입이 움직이는 근육과 얼굴의 표정을 짓는 근육 사이의 경계 부분에 이게 인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원인, 그러니까 팔자주름이 안 예뻐지는 원인이 뭔가?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입술 위에 이 잇몸뼈가 녹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게 잇몸뼈가 녹으니까 이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볼륨의 감소. 입술의 볼륨의 감소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처지는 거죠. 뭐가 처져요? 심술 주머니가 처지는 거죠. 심부볼 처짐.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제가 볼 때는 얼굴이 꺼지는 게 사실은 주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 팔자주름 깊으면은 뭐예요? 여기에 필러를 놓거나 또는 귀족 수술. 그러니까 볼륨을 채워줘서 팔자주름을 없앤다. 팔자주름이 만약에 처져서 오는 거면 볼륨을 줘도 그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볼륨을 줬을 때 없앨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 팔자주름의 주요 원인은 꺼짐이 주요 원인이라는 거지. 이 환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 팔자주름 주위의 위쪽에 있는 심부볼을 제거를 해주면 팔자주름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아큐스컬프나 또는 이게 심부볼 지방 제거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안 왔겠죠. 당연히 잘 됐으면 안 왔어. 근데 여기에 볼륨을 제거를 했어. 볼륨을 제거를 했는데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60세 이상. 얼굴에 살이 좀 통통하게 있는 분하고 얼굴에 살이 없는 분하고 어떤 부분이 더 주름이 보기 싫어요? 얼굴에 살이 없는 그죠? 분이요. 없는 분들이 훨씬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야, 핵심. 팔자주름이 깊어진 원인이 꺼진 것 플러스 처진 건데 이 처진 거가 심부볼이 처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부볼에 지방만 쏙 빼버렸어. 만약에. 그러면 뭐만 남아요? 처진 것만 남는 거지. 이렇게 볼록하게 있는 거하고 이게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보기 싫은 주름이 남는 거지. 이게 아큐스컬프라든지 뭐를 하면 리프팅이 되니까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지방을 빼는 거지 거기에 흉 조직이 생겼다고 해서 리프팅이 된다? 그러면 수술 안 하죠. 리프팅 수술 힘들게 뭐 하게요. 그냥 흡입해주면 되지. 두 번째, 지방 오면서 칠리프팅으로 올려준대. 아니 그러면 저도 수술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볼륨을 어떻게 채워줄 건가. 두 번째는 이 처진 거는 이 처짐을 어떻게 개선할까의 문제고, 볼륨을 채워주는 거는 만약에 젊은 친구야. 그러면은 필러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죠. 필러 해서 볼륨을 채워줘도 꼭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팔자주름에 필러 할 때요, 이 주름에 필러 넣는 게 아니에요. 이 뼈 위에 놔줘요.
볼륨을 줘요. 볼륨이 나오면 아. 팔자주름이 좋아지게 그러면 하는 거예요. 팔자에 그 필러를 놓는 게 아니고 팔자 깊숙이에 있는 뼈에 필러를 뼈에 놓는 거예요. 필러를 그렇죠, 놓는 거. 그렇죠. 지방 이식도 있죠. 세 어쨌든 번째. 필러하고 지방 이식은 똑같으니까. 근데 다른 부위에 비해서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팔자주름을 위해서 지방 이식을 하진 않고 다른 부분을 할 때 이제 할 때. 제가 팔자주름에 지방 이식은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보형물을 넣어줘도 되겠죠. 귀족 보통 우리가 수술. 귀족수술이라고 하는데 팔자주름 코 옆에 이렇게 박리를 해서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서 조금 높여줄 수도 있고 약간 이게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원숭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간혹. 여기가 좀 여기가 도드라져가지고. 도드라져서 마지막으로 그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스마트 이식. 스마트 그 아마 제가 처음 한 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거의 남는 스마트를 항상 버렸는데 아깝잖아요. 근데 스마트가 근육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잘 살아남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귀족하는 것처럼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조금 해줬는데 한 몇 년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에 스마트 이식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필러, 그 다음에 그 보형물, 그 다음에 지방 이식, 그 다음에 스마트 이식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어떤 게 가장 좋더라? 많이 꺼져 있으면은 뭐 보형물도 넣기도 하는데 요즘은 저는 대부분 필러 넣으시라고 해요. 필러가 가장 뭐 가격도 요즘은 저렴해졌고 저렴하고. 두 번째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녹일 수가 있고 이게 그런 게 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상할 때는 지금 스마트로 하고 있어요. 원장님 네. 저는 지방 넣으셨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제가 지금 네. 거의 한 지 2년 됐는데. 그게 이제 그때 또 달라요. 그때 달라요. 네. 근데 저는 네. 뭐 그렇게 많이 흡수는 안 된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99% 스마트 이식으로 하니까. 예. 팔자주름 위쪽이 불룩하게 나오느냐 납작하게 나오느냐의 문제지 쳐졌는데 불룩한 건 제거하면 돼요. 침복을 제거하면 되고 저는 직접 봄에도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면 되고 두 번째는 제거했으면 내려와 버리니까 이걸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심부볼 거상이죠. 심부볼 거상 저희 환자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고 두 번째 팔자주름이나 아니면 메리오넷 주름을 위해서는 심부볼 거상을 해줘야지 만 그게 좋아지는 거고 근데 메리오넷 주름에 비해서 팔자주름은 훨씬 더 잇몸뼈하고 연관이 많으니까 메리오넷 주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부볼 거상만 해줘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저도 진짜 메리오넷 그 주름은 수술하기 전에는 메리오넷 주름도 있고 볼처짐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한 2년 됐는데도 그냥 메리오넷 유지가 주름은 굉장히 좋아요. 유지가 되고 근데 있는 것 같아요. 팔자주름은 메리오넷 주름보다 더 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도 좋아지게 하면 좋으니까 제가 스마트 이식을 같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봄성형외과 김태현 원장님과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그 케이스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